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29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정말 답답했죠. 계속해서 거의 한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의 연속이었고요. 자,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루한 장이 만들어질 때 오히려 급락하는 시장보다 계좌가 더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좌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반등 구간도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도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장은 뭐 주도주도 없고 또 강한 종목의 출현도 없고, 잘못 들어가면은 또 물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점 돌파하다가 페이크 주고서 윗꼬리 달고 꼬꾸라지는 종목들도 많고,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짜 대응을 해야 되고 계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2월 달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지루하면서 답답한 시장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하루 내일 정말 잘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오늘 매매에서 수익을 낸 종목도 있는데, 손실이 나간 종목도 있으면서 이 수수료 정도 좀 마이너스 나는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재미없는 장이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제가 이날도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이 몸통 고점짜리 지지저항 라인으로 잡아서 매수해서 여기서 짧게 좀 수익을 챙겼었죠. 그런데 얘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윗꼬리도 달긴 했지만 계속 좀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도지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매도세와 매수세가 계속 부딪힌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힘의 균형점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저는 여기서 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늘 슈팅이 좀 나왔죠. 뭐 아직 강력한 슈팅을 뿜어주진 않았지만, 이게 강한 이슈를 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 외봉으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뭐 죽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낮은 쌍봉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이렇게 쌍봉을 만들든, 적어도 한 요 정도 구간의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조금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노리고 대응을 했던 거고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 오늘 12% 구간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올 때 수익 잘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자,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을 했죠. 여기서도 매매를 해서 여기서 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당일 종가에 매도를 했었죠,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동시호가 마감될 때 매도를 해서 이게 표시가 또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당일날은 매도 표시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안 보이고요. 자, 오늘은 어제 종가 무렵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종가 베팅으로 매수를 했고, 한 5% 정도 반등 줄 때 여기서 절반 물량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홀딩을 해서 최고가에 매도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최고가에 거의 뭐 10% 넘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은 수익으로 잘 마감을 좀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본전가에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고가 자리를 뚫으면서 이슈를 좀 달고 상승이 나왔어요. 이슈는 호실적 기대감 이슈가 좀 있었죠. 오늘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LG 디스플레이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었는데요.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아침서부터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죠. 전고점 꼬리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 꼬리 자리 근처에서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안 나와서 이거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 들어줄 때 거의 본전가 근처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종목들이 시장이 너무 지루하게 힘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슈팅 이후에 위로 이런 정고점을 뚫고 가는 이런 모습들의 출현이 거의 없고, 횡보를 하다가 그냥 대충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슈팅을 기대를 했지만 오후장에 뭐 살짝 들어주긴 했지만 계속 지루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저가에서 빠르게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LD 디스플레이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에 잡았다가 여기서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아래로 또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본전가 근처 올라올 때 매도하고서 수수료 정도 마이너스 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매도를 좀 마쳤고요. 매매를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는데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오늘 고점 자리 뚫고 가는 모양이 또 아침에 강하게 좀 나와서 대응을 좀 했는데 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죠.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패턴들이 좀 많아요. 고점 자리 갱신을 하고 신고가로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패턴들이 많아서 오늘 또 이 종목에 당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 돌파 나올 때, 자,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좀 슈팅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좀 버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위아래 흔들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본전 구간에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슈팅 나올 때 쫓아붙었다가 이걸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또 손실이 좀 커졌고요. 수익 난 금액을 또 이 종목이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수료 마이너스 나는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좀 매매한 내역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첫 번째 구간 돌파 나올 때는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조정 자리 매수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좀 버텼어요. 그랬더니 너무 또 안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본전 구간 정도에서 잘라냈고요. 다시 돌파가 나오길래 조정 구간에 잡았더니 그대로 또 폭탄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아래쪽으로 더 빠지면서 마감이 됐죠. 계속 홀딩했다면 이 종목도 또 손실이 훨씬 커졌겠죠. 그래서 빠르게 좀 잘라냈고요. 이 종목이 일동제약에서 수익 난 금액을 좀 많이 까먹으면서 결국에는 뭐 세금 열심히 내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재미없는 시장이어서 그렇게 좋은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의 출현도 없을 뿐더러.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종목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분봉상 너무 급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자리 뭐 돌파한다고 쫓아붙기는 진짜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봉상 매물대에 또 갇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좋아하는 위치도 아니고 거래대금도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기만 했는데 상한가에 좀 굳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빼고는 오늘 좀 강하게 들어가는 움직이는 종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 넥스트가 이 메타버스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를 좀 달고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요런 이제 매물대가 앞에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런 몸통 고점 자리, 꼬리 고점 자리 내일 떻게 핸들을 만들지 좀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EN 플러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EM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좀 찍었다가 이게 또 윗꼬리를 달았어요. 어제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거래를 막대하게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자, 분봉상은 그래도 아침에 들어주는 척 하다가 횡보하면서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뺐다가 또 들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이렇게 동시호가에 아래쪽으로 뺀 거 보세요. 이렇게. 동시호가에 이거 상따했던 사람들 마이너스 14%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플러스 10%로 또 시작을 하죠. 아주 지저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저도 지켜만 봤고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 특징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매물대에도 갇혀 있는 자리죠. 뚫지도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안 좋은 케이스로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비트나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인도 아래쪽에서 장대 항봉이 좀 뽑아져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움직였어요. 국내 유일 메타버스 이 그래프 DB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좀 움직였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였고, 이 삼성이 또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나인도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지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지온이 전고점 뚫고 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이게 시가 갭 자리가 사실 갭을 좀 위쪽에서 띄웠다면은 좋았는데 제가 이거 아침에 예상 체결가 보면서 갭을 조금 더 띄우면 시가 갭 매매 대응할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 몸통 시가 자리죠. 20만 원에서 딱 정확하게 거기서 걸쳐서 시작을 해서 이거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조금만 더 위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20만 원에서 시가갭 매매 대응을 했다면 이것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장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제 돌파하면서 꼬리자리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도 나왔죠. 그런데 오늘도 시장이 저는 별로여서 그냥 대응하지 않고 이 종목 좀 바라만 봤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 앞에 이런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좀 대응을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고점을 뚫고 가면서 거래대금 그래도 강력하게 좀 터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지온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재미없는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은 어제 배당주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수급이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 락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 락을 맞으면은 어제 이제 수급을 보여줬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이제 매도 수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제 양도세 이슈도 좀 있고 배당락을 맞기 싫은 그런 매수 주체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이유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과의 이제 반대 심리인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다시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이 큰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한 물량을 오늘 다시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은 배당 나기를 맞아서 매도를 또 쏟아냈던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급이 반전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 은행주 같은 경우가 좀 고배당주들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 배당 퍼센테이지만큼 하락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은 어제와 오늘은 좀 반전이 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21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라인이죠.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면서 지수의 캔들이 이 몸통이 짧은 단봉 캔들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3050포인트, 306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는 안 좋겠죠. 그 전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에는 횡보를 한다거나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는 얘기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3050포인트, 6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시장 주도주가 출현이 되고 어떤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섹터의 종목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강력하게 시장을 좀 끌고 나가는 주도주의 출현이 생기면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시장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재미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의 출현도 많아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전에는 아마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급락을 주더라도 또 급반등이 나오는 아주 좀 드라마틱한 시장이 연출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장이 매매하기 더 좋습니다.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진짜 힘없이 횡보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계좌 더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횡보장에서 계좌가 진짜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한데 역시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또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부분이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런 단기 전고점을 뚫고서 오늘 이제 또
도지 캔들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의 출현이 좀 있고 그렇지만 역시나 좀 답답하고 지루한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올해는 이렇게 끝난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년에 좀 강한 주도주 섹터 종목들의 움직임이 출현이 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코스닥 시장도 좀 재미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미 보건당국이 이 격리 지침을 좀 완화를 했죠. 기존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크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강력하지 않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한 14일에서 10일 정도로 이 격리 기간을 줄일 것으로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발 이슈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생길 만한 어떤 건덕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 오미크론발 이슈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우리 시장에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온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대권 주자들의 이제 대선 투표일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또 공약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테마주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좀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 섹터들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 모습이 나와준다면 내년 초에 시장에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